퀀트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퀀트 아이디어는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아이디어는 종목 선정하는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내년도 그 2013년 IFRS 연결수혜주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IFRS가 상장기업 모두에 대해서 도입이 됐는데 IFRS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인 상황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미만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실적에 한해서 별도 재무제표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자회사들의 손익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내년에 해소가 되면서 우량 자회사의 실적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IFRS 이 연결 재무제표 적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특히나 자산 규모가 2조 원 미만인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어떤 점들이 변화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FRS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다만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공시를 할 때 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IFRS가 2011년에 도입이 됐지만 2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가 될 텐데요.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인 기업들에 한해서는 그 회계 공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 한시적으로 분기 실적에 한해서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이고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기업이 뭐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약 950개 되는 기업들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고요. 개수로만 보게 된다면 뭐 전체 상장 기업 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종목들이 여전히 분기 실적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분기 실적까지도 모든 기업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를 하게 된다는 점이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가장 큰 변화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또 이러한 바뀌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또 분기, 반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그 점과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의 특징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분기 보고서를 연결이 아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별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IFRS의 연결 재무제표나 그리고 이전의 K갭 기준의 개별 재무제표하고도 다르게 자회사를 평가할 때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가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 그리고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를 관계회사라고 해서 이 종속회사하고 관계회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종속회사나 관계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별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분율 2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연간 손익이 100억 정도 이익을 냈다고 했을 때 이제 100억의 20%인 20억 정도를 모회사의 순이익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현금 배당금을 수취를 했을 경우에만 이제 배당금만큼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해주는 게 전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회사의 손익이 뭐 그 별도 재무제표 사항의 당기순이익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IFRS 별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이전에 지분법을 사용했던 이전에 K갭 개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나 아니면 IFRS의 연결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은 뭐 상당히 다른 의미의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별도 재무제표 하에서 그 흑자를 내는 우량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실제 이익보다 좀 작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반대로 이제 적자를 내는 불량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이익이 재무제표상의 그 순이익이 실제 이익보다 크게 잡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자 관련된 부분, 흑자를 내는 우량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별도 재무제표에서 순이익은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우량자 회사를 가진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년부터는 자회사의 실적이 모 회사에 모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량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될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려내셨나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그 공시를 하는 기업이 예. 950개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0개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 이제 증권사들 추정치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있는 기업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60에서 70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11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존재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지분법을 적용해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순이익을 봤을 때 단순하게 별도 기준으로 순이익을 봤을 때보다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자회사 이익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회사 이익을 포함시켰을 때 이익 증가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종목. 예.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자회사나 모회사의 그 실적을 모두 포함한 연결 기준 이익으로 봤을 때 2013년 연결 기준 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종목.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뽑은 종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BS 미디어 홀딩스를 포함한 11개 정도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을 하는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3분기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해서 자회사 이익을 포함시켰을 때 별도 기준 이익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점에 수혜를 입으면서 어느 정도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계산을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다라고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작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컨셉의 종목들을 뽑았을 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지 하는 부분을 추가로 좀 살펴봤는데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비슷한 컨셉, 그러니까 201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별도 기준 이익과 지분법을 적용을 해서 자회사 이익을 포함시켰을 때 후자 쪽의 이익이 더 크게 증가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2012년 연결 기준 이익이 2011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네. 비슷한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아보면 작년 말 시점으로 한 11개 종목들 정도를 뽑을 수가 있었을 텐데, 최근 1년 동안 주가 수익률을 보면 11개 종목들 중에서 8개 종목들 정도가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점은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작았던 시가총액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아주 이제 소형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 6개 정도는 시장 수익 대비해서 아주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 전반적으로 퀀트 아이디어 시간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유망 종목까지 추려드리니까 또 자료들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